네, 안녕하세요. 캡틴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2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에 합격하고 그 투자도 다시 반등하고 성공하면서 거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가 두 개가 생각났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게임 만들 때는 그렇게 간절하던 아이디어가 어떤 게임이 좋을까 생각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민해도 안 나왔던 게 이제 게임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두 개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가 간절하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먹었을 때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운동 경기할 때도 마음이 편안했을 때 항상 결과가 좋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생각이 났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하고 그만하자. 그만뒀는데 또 이것까지만 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잠시 호주하고 있던 회사를 다시 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다시 재기한 한 개의 게임은 속절없이 망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두 개 게임 중에 한 개 게임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파이널 판타지처럼 이거 하고 마지막 하고 접자 하고 이제 게임 사업 접자 하고 스토어에 이제 계획보다 빨리 올렸어요. 더 이상 하기 싫어서 그래서 빨리 올려놓고 3월 14일 날 올려놓고 광고도 안 하고 그냥 신경도 안 썼어요. 이제 후련하다 이제 나의 게임 인생은 끝이구나 하고 했는데 갑자기 스물스물 다운로드가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지금까지는 가장 성공한 밀크 초코입니다. 밀크 초코. 사실 이 게임은 정말 제 아드과 놀면서 많이 영감을 얻었어요. 남자 아이들이라서 총싸움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총싸움을 시키고 싶었는데 대부분 다 그때는 뭐 서든 어택이라든지 뭐 어떤 대부분의 스페셜 포스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아이들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런 좀 성인을 위한 게임들밖에 없었고, 그리고 뭐 그래서 모바일로도 없더라고요. 캐주얼 그러니까 폭력적이지 않은 FPS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폭력을 최대한 빼기 위해서 근데 이게 여기서도 힘든 점이 있습니다. 폭력을 빼면 사실은 게임성이 떨어져요. 재미가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폭력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타격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밀크라는 액체로 했거든요. 밀크 초코라는. 그래서 액체를 써서 맞히면은 팡팡 터지잖아요. 액체 자체가. 그래서 그런 팡 터지는 잔인하진 않지만 액체라는 그 상상 속의 캐릭터를 팡 터지면서 더 타격감은 살릴 수 있는 이런 밀크 초코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우유와 초코로 이제 캐릭터를 했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게임 속에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밀크 초코가 됐고요. 그랬더니 게임이 잘 되더라고요. 어떤 제품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원하고 내 아이들이 원하고 그런 걸 만들면 다른 사람들도 원하지 않을까. 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픈해놓고 사실은 주위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게임 접었다라고 공표까지 했어요. 왜냐면 말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성공한 후로 다시 원래 꿈이었던 좋은 천국 같은 회사를 만들려고 다시 노력하게 됩니다. 이때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바뀌고 있지만 점점 저의 생각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만 그냥 마냥 좋은 천국이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천국이라고 자연만 옆에서 누리면서 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의 사기는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저는 계속 그 업그레이드 되면서 진짜 천국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서 지금 완성된 것이 이제 게임 파라디소 그 가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에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온라인에 올렸는데 그거를 읽어보시면 어떤 팀, 어떤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로 될 수 있고 어떻게 일해야 정말 어,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지 에 대해서 많이 정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따로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설명하면은 따로 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혹시나 본인이 게임 프로그래머인데 이 가이드를 보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천국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그 게임 파라디소 게임잡에 있습니다. 네, 게임잡에서 게임 파라디소 공고를 보시고 저희에게 지원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굳이 여기서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편견을 가지고 보더라고요. 저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연봉을 작게 주고 뭐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요. 대기업과 똑같이 해드리고 오히려 더 나은 자유와 천국 같은 혜택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아직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홍보가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존재를. 그래서 사실 이 유튜브를 하는 작은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저의 이런 동기를 알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런 걸 알려야지 다른 게임 회사도 더 좋은 회사로 바뀌겠죠. 저 회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게임은 잘 됐지만 저희가 네, 해자 게임이라서 이제 그 매출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의 연봉으로 다 나가고 거의 매번 적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저는 동네 구석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저 스스로 혼자 굉장히 계속 노력했습니다.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요. 게임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때 실패와 다르게 지금은 중요한 거는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
네, 조바심이 없어요. 그래서 게임을 개발하고 퇴근 후에는 이제 다시 투자를 위해서 시간을 썼습니다. 시간을 쓰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써야 확신이 생기고 그래야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쓰지 않는 거는 다 도박이고요. 게임이 망해도 다행히 이렇게 계속해서 게임이 망해도 이렇게 적자가 계속돼도 저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뜻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게임을 만들면서 단 한 번도 돈 걱정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돈 걱정을.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죠. 게임이 제대로 안 나와요. 돈을 위한 게임은 되고 트렌드를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유니크한 게임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근데 이 샷을 끊었습니다. 네. 왜냐면 돈을 벌어서 제가 돈을 마련해서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었죠. 게임이 돈을 벌지 않아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회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런 회사들 많습니다. 입으로만 네. 입으로만 약속하죠. 우리 회사 워라벨이고 우리 회사 좋은 회사야. 근데 갑자기 적자가 되거나 아니면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말을 바꿔요. 잠시만 고생하자. 우리 좀만 참아주자. 그러면서 워라벨은 빠이빠이 하는 거죠. 네. 뭐 워라벨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어쨌든 말이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지만 저는 적자가 나도 계속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매출 걱정 없이 중요한 건 사장이 수익에 대해서 구성원들한테 쪼지 않아요. 구성원들한테 쪼지 않고 심지어 회사 자리에도 없어요. 이러면 천국 아닌가요? 네. 사장이 없는 회사, 출근하지 않는 회사. 이거는 일부러 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제가 회사에 있으면은 저한테 의존하게 되거든요. 이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이 팀원의 생각은 발전하지 않겠죠. 중요한 건 실패를 해도 돼요. 사장이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사장은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배우면 다시 이 실패가 뭐죠? 교훈이 돼서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실패를 두려워해서 계속 가장 위에 결정권자인 사장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이 구성원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제 스스로도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어떤 A라는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제가 일하고 잠시 몇 시간 일하고 잠시 10분 쉬고 있는데 제가 그때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새끼 뭐야 일 안 하네?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눈으로 보는 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몇 번 경험하고 저는 차라리 내가 자리에 없는 게 이 사람을 결과물로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뭐를 했는지만 보는 거고 어떻게 했는지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로만 판단하는 거죠. 이런 결과를 이 사람이 했구나. 네.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신뢰가 떨어져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저는 최고의 사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장이다? 돈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최고의 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담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게임 회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 걱정, 너희들 돈 벌지 않아도 돼. 게임 만들어서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됐냐면은 돈을 저도 마지막 게임에서 그랬잖아요. 돈을 쫓지 않고 만들었더니 게임이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돈을 쫓지 않아야지 좋은 제품이 나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좋아합니다. 돈은 이 다음의 문제예요. 이 다음의 문제고 뭐 저희처럼 해작 게임이라서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유저가 있으면 결국 돈은 되게 됩니다. 네, 이건 돈을 쫓지 않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게임으로는 지금도 돈이 되고 있지 않고 돈이 쌓이고 있지 않지만 다행히 저의 그 투자로 계속 돈이 쌓이고 있고 어느샌가 목표한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한 금액이 됐을 때 오히려 처음 계획이었던 그 세 가지 계획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계획을 실현하려고 사실은 재단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네, 재단이 어떤 재단이냐? 첫 번째로는 재단의 정의는 이제 그 재단의 출연자가 있잖아요. 재단에 설립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억이에요. 그러면 100억이 재단의 설립금으로 가고 그러면 그 재단은 이 돈을 운용해서 굴려서 이제 여기서 나온 수익금 예를 들어서 뭐 1%의 이자다 그러면 연 1억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의 재단은 그래서 이 1억을 사용하고 100억은 그대로 두고 1억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인건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죠. 대부분 어떻게 운영하죠? 이거는 자기 돈으로 가고 그죠? 이건 자기 돈으로 가고 인건비로도 안 가요. 자기 돈으로 가고 인건비로 가져 물론 조금은. 네. 그리고 기부자들의 돈도 돈으로 이 네. 월급 주고 다 주고 네. 다시 재단에 돈이 쌓입니다. 그러면 총 100억이 재단이 재벌이 돼 있어요. 지금은. 저는 재무제표도 재단의 재무제표도 많이 봤는데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재단의 돈으로만 운영한다. 즉 기부자의 돈은 100% 집행된다. 100% 집행되는 재단이 거의 없더라고요. 100% 집행되는 건 뭐다? 기부자의 돈이 그대로 사용처에 가는 거죠. 뭐 그런 재단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재단의 직원들의 처우를 가장 좋게 하는 거죠. 왜냐면은 사회복지사들의 그 처우가 굉장히 떨어져 떨어져 있더라고요. 연봉은 물론 적게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어, 근무도 빡세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은 사회복지사라는 좋은 뜻을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너는 열정페이를 해야 되고, 너희는 돈이 목적으로 온 게 아니잖아. 라는 암묵적인 사회의 그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좋지 않은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저는 이건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동기로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하면서 재단으로 해서 일하는 좋은 동기로 갖고 온 좋은 사람들에게 더 처우를 잘해줘야 되고 더 연봉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처우를 잘해주는, 네, 재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완전히 투명한 재단이 돼야 돼요. 대부분의 재단들이 투명은커녕 그런 재단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오죠. 뭐 요트 타워를 간다든지, 기부자의 돈으로 뭐 호의호식하고, 그런 재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투명하지도 않아요. 이게 법적으로 사실은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 법은 아직 투명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기껏해야 뭐 회계감사, 외부 회계감사인데, 사실 상장사들도 분식을 많이 하는데 제대로 그 감사받지 않죠. 그래서 100% 저는 계좌를 깔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죠. 그 재단의 돈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그 만천하에 어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천하에 공개되는. 네. 제대로 된 재단이라면 왜 이렇게 못하는 거죠? 네. 만천하에 공개해도 됩니다. 그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재단을 만들고 싶었는데, 막상 투자로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이거를 재단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그러면 사회가 좋아질까? 물론 이 재단을 안 만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만들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이 유튜브를 찍는 거고요. 왜냐면 이 재단, 예를 들어서 뭐 제 돈을 100억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돈으로 기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사회가 바뀔까요? 저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 100억이라는 돈 자체가 굉장히 작고, 일개 개인한테는 굉장히 크지만 사회에 반향을 일으킬 만큼 크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헬조선의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해도 점점 헬조선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헬조선이 아닌 정말 대한민국을 선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재단도 하겠지만 더 시급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네,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은 언젠가 해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